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자, 출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자, 오늘은 유학생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E7-1 특정 활동 비자 관련해서 E7-1 비자 신청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사항 3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대학 유학생 D2, 1, 전문 학사 D2, 학사 D2, 3, 석사 D2, 4, 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D10 비자로 변경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구직 비자로 변경을 하고 여러 회사를 굉장히 열심히 찾게 되는 거죠. 회사를 찾고 난 다음에 E7-1 비자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출국에서 심사하면서 최근에 제가 만난 친구는 2번을 리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했고 회사 담당자하고 이제 상의를 좀 거쳐서 그 친구의 이제 3번째 E7-1 비자를 저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학생의 어려움들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아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의 유학생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오늘 강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가자 보면 어 이 3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라는 건 consideration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E7-1 비자를 검토할 때 처음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간단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이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총 3가지 중에 2번, 3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뭐 계약 기간에 관련된 부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인제 급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급여. 급여는 아시겠지만 GNI에 얼마죠? 80가 E7-1 비자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요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지금이 4,400 51,000 원이잖아요. 예. 4,400 51,000 원인 상태에서 이제 80%를 하게 되면 이게 연봉이 3,524만 800 원이 되고 이거를 한 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 293만 6,733원 정도가 한 달에 버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GNI 70%가 아닌 80%입니다. 80%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명확하게 회사하고 검토해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근로계약서 중에서 급여도 중요하지만 요게 좀 중요한다. 직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직종은. E7-1 중은 실제로 어 67개 전문 직종 중에 관리자급이 15개 직종이기 때문에 고거를 빼면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거는 52개 직종이다. 그 52개 직종은 직종과
직종 코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해외 영업원이다. 해외 영업원이면 이 해외 영업원 옆에 이 알 아라비아 숫자로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는 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직종 코드가 뭐 4 자리도 있고요. 또 3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4 자리 다음에 뒤에 알파벳으로 있기는 하지만 영업사원은 2742 해외 영업원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종과 직종 코드, 직종은 해외 영업원 52개 271 특종 활동 비자의 직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52개 중에 해외 영업원을 만약에 한다면 해외 영업원은 뭐다? 직종 코드가 2742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직종 코드고 직종은 이렇게 해외 영업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다. 기간은 대부분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6 개월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중요한 게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회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월급이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한 2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93만 6천 원을 넘게 받는다는 거는 굉장한 전문 인력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검토하면 됩니다. 다만 인천, 경기 지역이더라도 실제로 뭐 중소기업의 어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GNI 70%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같은 경우는 GNI 70% 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GNI 70% 맞추기도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첫 번째로 유학생이 굉장히 고심해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직종입니다, 직종. 그리고 업체에 따라서는 조금 이상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3,524만 800 원이라는 거는 야간 근무 수당을 뺀 기본 기본 급여만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야간 급여 포함해서 3,500 맞추면 된다고 하고 또 실제로 회사의 계약서와 출입국에 제출하는 계약서가 다른 경우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온 경우도 많아요. F2R도 그렇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이 3,524만 800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급여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지 이거를 뭐 회사하고 계약하는 거 따로 출입국에 제출하는 거 따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급여로 3,524만 800 원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사와 본인 유학생, 유학생의 업무의 연관성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만난 친구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경영학과를 저기했어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 경영학과로 졸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IT 개발자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경영학이거든요. 경영학인데 IT 개발자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어 경력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면제를 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전공했던 것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제 회사에서 이 친구가 정말 필요하다. 필요성을 필요성을 증명하면 되는데 IT 개발자 같은 경우는 IT 관련돼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증명서로 예, 본인이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IT 쪽에 굉장히 내가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IT 개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C 언어라든가 컴퓨터에 활용되어 있는 언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코딩에 관련된 기술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과 쪽에서 IT 개발자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IT 개발자로 가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본인이 IT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되고 싶다는 거. 어,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IT 개발자는 나중에 F27 비자를 받고 나면 본인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본인이 좋아하는 IT 개발자로 갈 수가 있지만, 현재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국내 학사학위 유학생인 경우에는 본인이 IT 개발자 정도의 지식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의 뭐요? 직종과 직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다. 내가 IT 개발자 하고 싶어요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서로서 죄송합니다. 서류로서 증명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비자를 가장 받을 수 있는 뭐요? 직종과 직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고용 사유서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 사유서는 근로계약서도 들어가고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고, 그래서 유학생에 관련된 정보, 또 회사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이 친구가 하려고 하는 업무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게 고용사유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사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라든가 업무의 연관성,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의 서류,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사유서를 작성을 할 때는 간단하게 내가 IT를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IT에서 뭔가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하지 마시고 왜, 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기술력이 있어서 이 회사에 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을 했을 때 고용 효과가 효과 음, 자, 고용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 고용 효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정말 어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IT, 예를 들면 IT 개발자라든가 그렇게 간다. 왜? 컴퓨터를 전공했다고 해서 이 회사 들어가는 건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도 상당히 중요하다. 백그라운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증명을 해야 된다. 고용사유서에 이런 모든 서류들이 들어가야 되고, 왜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이 고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용사유서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왜 이 친구를 고용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적어야 돼요. 회사도 소개도 해야 되고 어떤 업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왜 이 외국인, 이 유학생을 우리 회사에서 고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될 거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친구를 고용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용 효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 자, E7-1 특정활동 비자를 유학생분들이 회사를 구하고 나서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기간, 급여, 직종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급여, 그리고 직종. 내가 어떤 분야, E7-1 52개 전문 직종 중에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할 것인가 그 직종에 맞는 직종 코드 하이콜의 매뉴얼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내가 일하는 직종이 어디다 그게 이 회사의 업무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 내가 이 회사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최대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야 되는 게 고용사유서라는 형태로 들어가고요. 고용사유서는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지만 간단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왜 이 근로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왜 이 유학생을 선택을 하고 있는지 유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유학생을 고용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자세하게 적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너무 간단한 질문들 간단하게 작성을 하는 경우에 더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사유서로 왜 이 사람을 고용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 분을 선택을 했고 고용을 하게 되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베네핏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더 이상의 질문들이 없는데 이걸 너무나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어져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1번과 2번들은 기본적으로 3번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고 회사 서류라든가 유학생의 어떤 뭐 학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뭐 하기 위해서 고용사유서로 얼마만큼의 이 유학생이 회사에 필요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국내 유학생의 D2, D1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E7-1 비자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될 세 가지 사항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유튜브 구독자가 11,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이 될 수 있게끔 큰 힘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격의 법학원에 올해 2024년, 25년, 2024년, 25년용으로 이제 출입국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자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8일 그리고 12월 29일 총 4일 하루에 6시간씩 4일에 걸쳐서 24강 강의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제 강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 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행정사가 12월 4일에 발표되는데 그 전에 이미 시험을 보신 행사님들, 예비 행사님들이 이제 저 강의 미리 합격의 법학원에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듣는 게 미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합격의 법학원에 이제 우리 강의에 관련돼서는 02-888에 자, 뭐 3300으로 전화를 하셔서 합격의 법학원에 꼭 실강의로 들으실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강의는 인터넷 강의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강의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설명을 드리고요. 더 좋은 강의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